자, 드디어 용접부가 나왔습니다. 용접부의 미세 조직. 자, 용접부 그림이에요. 용접. 이 모재죠, 그죠? 모재. 요 둘을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데, 열원을, 히트 소스를 불꽃으로 할 수도 있고, 아크로 할 수도 있고, 레이저빔, 일렉트론빔,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크, 조선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접 프로세스는 아크 웰딩 중에 FCAW였어요. 그죠? 레포트 다 해오셨었죠. 그죠? 레포트는 안 내신 분 몇 분 계시죠. 그죠? 그거는 과사에 도윤조교한테 제출을 하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자, 예를 줘서 액체인 용탕, 웰드풀이 있고, 자, 여기가 이제 퓨전존이에요. 퓨전존, 웰드메탈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하즈브라고 해요. 하즈브. 열영향부. 열영향부의 정의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얘는 녹았습니까? 안 녹았습니까? 안 녹았어요. Has not been melted요. 근데 열만 받았어요. 삼겹살에다가 표면에 부탄가스 토치로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죠, 그죠? 얘는 변했어요. Has been altered. 뭐가 변했습니까? 마이크로 스트럭처와 미세 조직 구조와 뭐가 변했어요?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변했습니다. 그죠? 자, 물론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변하기 때문에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변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고, 얘는 베이스 메탈입니까? 웰드 메탈입니까? 얘는 the portion of 베이스 메탈이야. 녹은 부분만 웰드 메탈입니다. 베이스 메탈의 일부면서 녹지 않았고, 마이크로 스트럭처와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변했어요. 뭐 때문에? by welding. 자, 그렇게 열영향부에 대한 정의를 받고, 자, 모재, 열영향부, 퓨전전. 이게 웰드 메탈이고, 그죠? 이 둘이 하즈고, 그 다음에 이게 베이스 메탈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지금 마크로 사진이라고 해요. 마크로. 대충 5배에서 10배 이렇게 저배율로 본 건데 지금 용접부랑 하즈부랑 모재랑 구분이 좀 되죠, 그죠? 이렇게 마크로 애칭이란 걸 하면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어디가 용접부고 어디가 모재인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용접부의 미세 조직을 좀 볼까요? 온도가 다 달라요. 그죠? 온도가 다 달라요. 자, 보통 지금 하즈부를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별로 안 좋은 부위는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음영 들어간 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rain Growth Zone. 뭐라고 하냐면 결정립, 조대화, 영역. 자, 결정립이 조대화되면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강도와 인성이 떨어졌었고 가공성이 증가했었어요. 그죠? 아니 용접부인데 인성하고 강도가 떨어지면 별로 안 좋잖아요. 뭐가 안 좋습니까?
모재보다 성능이 저하되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없어요. 설계를 모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용접하고 나서 모재보다 성능이 낮아졌다. 그럼 우리 강도 계산 못합니다. 강도 계산 새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용접 절차서를 만들어서 모재와 동등한 용접부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그죠? 용접부에는 우리 하즈부와 웰드메탈을 모재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용접부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 부분 온도 범위를 볼까요? 대충 이 정도 온도 범위죠. 그죠? 이 온도 범위 좀 높은 온도야. 높은 온도. 자, 그거 말고는 재결정이 일어나는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 변태 영역도 있고, 템퍼링 효과, 아까 QT에서 템퍼링 봤죠, 그죠? 템퍼링 효과가 나오는 데도 있고, 뭐 딱히 너무 멀어서 뭐 영향이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각각의 영역들 설명을 다 드렸지만, 좀 다시 보면, 그러고 보니, 제가 용접 기술사 필기 칠 때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저는 제 교재 만들면서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썼었죠.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쉬운 걸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운 걸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지만 가능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재료과학 시간에 금속재를 조금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죠? 조선소 조선이든 해양 플랜트는 전부 다 금속 덩어리인데 그 금속에 대한 과목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죠? 물론 부경대 신소재공학과 뭐 용접 무슨 생산 가공학과입니까? 뭐 거기서 용접하고 수업이 있긴 하죠. 그죠? 그래서 그쪽 수업을 좀 듣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학사를 이제 기계소재공학을 하면서 용접을 했고 석사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과예요. 조선해양시스템 부경대에서 이제 배성룡 교수님 밑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저 신소재공학과에 박영환 교수님 용접 수업을 신청을 해서 들었어요. 뭐 저도 용접 강의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관심도 있고 이제 뭐랄까요. 이제 지금 내가 용접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용접 수업을 내가 좀 들어보자. 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석사 과정 할 때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계를 하시는데 이제 조선소하고 해양 플랜트는 뭐 쇳덩어리예요. 그걸 접합하는 공정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우수한 것은 용접밖에 없습니다. 그 용접을 다루는 금속 이런 수업 같은 거를 좀 듣고 최소한의 지식을 좀 갖추고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재직자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재직자들이 이제 되게 어려워하는 게 금속 쪽이에요. 그래서 금속 수업이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금속 수업을 할 때 대부분 과를 물어보면 이제 조선과, 기계과, 기계과에서도 금속재를 했지만 되게 간단하게 하고 거의 역학적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용접하고 이런 설계에도 좀 약간 뭐랄까요?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라기보다 배운 적이 있으니까 좀 배우는데 빠른 친구들이 금속 쪽을 배운 친구들, 금속하고 역학하고 같이 배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좀 빨라요. 용접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서 금속 쪽을 조금 학점이 좀 남아돈다거나 어차피 4학년 때 좀 들을 게 없다거나 했을 때 좀 물론 지금 4학년 이야기죠. 그죠? 기회가 있으면 들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용접금속 있고요. 솔리디드 웰드, 조립력, 그죠? 결정립 초대화 영역 있었죠, 그죠? 인성이 떨어집니다. 인성 떨어지면 안 돼요. 용접에서 인성 떨어지면 되게 안 좋습니다. 고온일수록 감마의 탄소 함유량이 증가한다. 냉각시 경화 조직이 많아지겠죠. 탄소가 많아지면 BCT가 많아지니까 콜드크랙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계속 콜드크랙이라고 나오는데 콜드크랙을 발생시킨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수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응력이에요. 탄소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마르텐사이트예요. 경화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드크랙 발생 가능성이 경화 조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해요. 황이 많은 경우에 제열균열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거 나중에 응고균열 나올 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립력,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영역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에요. 자, 냉각 속도에 대해서 보면 용접부의 냉각 속도 T85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암호 같은 게 아니고 800도에서 500도까지 좀 이상하네. 500도까지 냉각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타임이에요. T. 자, 있네요. 그죠? 자, T85가 증가한다. 그럼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럼 냉각이 천천히 되는구나. 그러면 조직 사이즈가 열을 먹고 푹푹푹 성장하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이 떨어진다. 자, 그랜 사이즈 크니까 인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T85가 시간이 짧아지더라. 그럼 냉각 속도가 빨라지고 마르텐사이트가 탄소가 확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BCT 바디 센터드 테트라고널 형태가 많이 생기고 인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경화 조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온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용접 변수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자, 이별량이 증가하면 용접할 때 열을 많이 투입하는 거야. 그러면 T85가 증가하겠죠. 시간이 길어져. 그럼 냉각 속도가 감소하고 그레인 사이즈가 커지면서 인성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예열을 해주면 예열의 효과는 냉각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러면 T85가 증가하죠. T85가 증가하죠. 냉각 속도가 떨어지고 경화 조직 형성을 방지해줍니다. 자, 이 두 개가 똑같은데 왜 이거가 다르냐? 얘는 이별을 굉장히 많이 줬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예열에 대한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한 거고, 자, 두께가 커지면 빨리 식는다 그랬어요. T85가 작아지고 냉각 속도가 빨라지면서 마르텐사이트가 와장창 형성되고 콜드 크랙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죠? 자, 요거 이해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요거 막 냉각 속도가 빨라지냐 느려지냐에 따라서 조직이 커지냐 어떻게 되느냐 탄소 확산이 어려워서 마르텐사이트가 많이 생기느냐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재질별 T85. 자, 노멀라이징이나 TMCP. 자, 노멀라이징도 했고 QT도 했어요. 퀸칭 템퍼링이었죠. 그죠? 퀸칭 and 팔로 적어버렸네. and 템퍼링. 이거는 급냉 플러스
템퍼링이었죠. 노멀라이징은 공냉이었고, 얘는 썰모 메카니컬 컨트롤 프로세스라고 했습니다. 자, 재질별 D8호는 얘가 좀 짧아요, 그죠? 짧아요. 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타임이죠, 그죠? 800에서 500도까지 온도가 승온했다가 냉각시킬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델타 T가 800에서 500 사이 거를 얘기를 합니다. D8호요, D8호. 자, 그래서 T85 자 1, 2, 3 영역이 있는데 1 영역은 이제 경도가 엄청 높고 그죠? T85가 너무 작은 경우 이별이 너무 적고 예열 온도도 부족해서 금냉이 된 거예요. 마르텐사이트가 와장창 생겨서 경도가 증가하고 콜드크랙 좋은 균열 발생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고 자 3영역은 휘파로가 너무 커서 이별을 너무 열을 많이 때려 부었거나 예열 중간 온도가 너무 높아서 결정립이죠, 그죠? 오타가 있네요. 결정립이 무럭무럭 자라서 강도와 인성이 둘 다 떨어지는 거죠, 그죠? 둘 다 안 좋아요. 둘 다 인성이 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 영역 대충 될 수 있도록 최대 최소 이별량을 규제해서 결국 우리가 뭘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기계적 성질이에요. 기계적 성질을 용접을 해도 모재만큼 나오게끔 하는 거야. 모재보다 더 잘 나오면 좋겠죠. 그래도 너무 잘 나오면 안 좋겠죠. 그죠? 모재랑 비슷해야겠죠. 그죠? 모재보다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 정도 나와야 이제 우리가 강도 계산해서 도면 그림대로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이 건전하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배도 마찬가지고 해양 플랜트도 마찬가지고 뭐 다양한 그 안에 들어가는 의장품, 익히모들 다 마찬가지인데 각각의 제품들과 각각의 뭐 기기들 전부 다 요구되는이라기보다 국제적으로 규정하는 규격 같은 게 있어요. 규격. 예를 들어서 뭐 압력용기라면 아스메 코드, 뭐 구조물이라면 AWS 코드, 그다음에 유럽의 뭐 여러 가지 구조물이든 산업설비든 이런 거라면 ISO, EN 규격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각 나라 성급 룰 그런 것도 있고, 그죠? 노속 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KS도 있고, 그죠? 근데 그런 규격의 공통적인 목적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에요. 공공의 안전과 이익. 일단 공공의 안전이 먼저죠, 그죠? 공공의 안전. 만든 제품이 배가 가다가 뽀사져가지고 배 타고 있는 사람이 다 몰살했어요. 근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죠, 그죠? 왜 배가 뽀사졌냐? 용접을 할 때 너무 와장창 열을 많이 줬거나 와장창 냉각을 빨리 시켜서 인성이 떨어져서 추운 지방을 지나가다가 암초에 슬쩍 긁혔는데 그 충격에도 배가 와장창 깨졌다. 그래서 배가 반파돼서 배가 침몰했더라. 뭐 너무 비약이 심하지만 이런 경우에 모재만큼 기계적 성질이 용접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소한 아니죠. 암초에 긁힌 거면. 그래도 모재만큼 좀 찔겼다면 인성이 좋았다면 버틸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최소한의 요구사항 미니멈 리퀘어먼트면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제정된 최소한의 조항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국제 규격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따라서 컨스트럭션을 합니다.
자, 용접분 미세조직. 예열 계속 나오는데, 그죠? 프리히트예요. 프리히트의 목적. 탄소 당량이 높은 경우. 탄소가 많으면 뭐 생긴다 그랬습니까? 마르텐사이트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부지가 두꺼우면 냉각 속도가 빠르다 그랬습니다. 그죠? 냉각 속도가 빨라도 급냉이 돼도 마르텐사이트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콜드 크랙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자, 콜드 크랙은 저온 균열이라고 하지만 막 극저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온과 구분하기 위한 저온이 붙었어요. 고온은 금속이 녹을 만큼 높은 온도에서 냉각, 그러니까 응고되는 시점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고온, 액체에서 응고되는 시점까지. 그리고 응고되고 나서 그 밑으로 쭉 상온까지 저온으로 내려가는 것도 뭐 포함시키긴 좀 애매하지만 그거를 이제 콜드 영역이에요. 자, 예를 하면 아까 보셨던 다이아그램이 이렇게 마르텐사이트 스타트에서 전부 마르텐사이트가 되는 놈이었지만 예를 하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좀 선행을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예열을 통해서 냉각 속도를 좀 감소시킨다. T파를 좀 늘릴 수 있고 마르텐사이트 형성을 좀 방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죠? 그리고 각 조건에 따른 예열온도. 탄소가 많으면 예열온도를 당연히 높여줘야겠죠. 두꺼우면 냉각 속도가 빠르니까 예열을 많이 해줘야겠죠. 버트보다 필렛일 경우 안 배웠어요. 버트는 이렇게 용접하는 거고 필렛은 T조인트를 예를 들면 이렇게 용접하는 거야. 열이 이렇게만 빠져나가지만 얘는 온 사방으로 빠져나가요. 얘가 훨씬 냉각이 빠릅니다. 그래서 필렛일 경우 열을 높여줘야 돼요. 이별이 증가하면 열을 많이 주는 거니까 열을 조금 낮춰줘도 되고 용과제 직경이 크면 열이 많이 발생해요. 용과제라는 거 용접봉 얘기합니다. 용접봉, 용접재료 때도 예열 온도가 좀 내려가도 낮춰도 돼요. 자, 뒤에는 파인 그레인이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할 건데 지금 문제가 지금 동아대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저도 좀 불안한 마음에 여러분들도 코로나 걸리시면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수업을 바꿔서 지금 밤에 동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비대면 교육할 때 스카이프를 주로 쓰는데 이제 부경대에서는 이제 줌 쓴다고 하더라고요. 줌도 뭐 스카이프랑 쓰는 방법은 같을 것 같은데 이제 동영상 올리는 게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스카이프나 줌 들어가면 뭐 출석 부르는데 시간 다 보내고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알려줄 시간도 부족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집중도 잘 안 되니까 딱 75분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장소에 가서 바짝 듣고 끝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걱정인 게 이게 실습 시간인데 비대면을 계속 실습을 비대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네요. 어차피 조를 나눠서 소수로 만날 거긴 하지만 이제 좀 사태 추이를 좀 지켜보고 방향성을 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